금요일 저녁. 엄마, 무슨 일이야? 갑자기 전화를 다 하고? 저기, 지승아, 혹시 엄마가 돈을 빌려도 될까? 갑자기 쓸 곳이 있는데, 없어서 그래. 응? 돈? 매달 용돈도 들어가고 있지 않아? 일부러 시댁이랑 엄마랑 맞춰서 드리고 있는데, 혹시 그게 부족했던 거야? 안 들어온 지 꽤 됐어. 처음에 2번 오긴 했는데 그 후로 안 들어오니까 애도 힘들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일부러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건강검진 비용이 필요해서 이렇게 말하게 되네. 뭐? 안 들어갔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사업을 하니까 가계부도 꼼꼼하게 적거든. 거기에 항상 엄마한테 입금됐다고 적었는데. 일단 통장에 보내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이왕 하는 거 좋은 검사 다 해버려. 우리 엄마 건강이 최고지. 고마워, 딸. 힘들까봐 일부러 얘기 안 했던 건데 미리 할 걸 그랬네. 우리 딸 덕분에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떳떳할 수 있는 것 같아. 다 엄마한테 효도하려고 버는 거지. 그니까 혹시 필요하면 걱정하지 말고 바로 말해. 내가 그거 하나 못 해주겠어? 그리고 보호자 필요하면 말해. 내가 가도록 할게. 그래, 고마워, 딸. 예약하고 나서 말해줄게. 응. 그럼 엄마 푹 주무시고 내일 또 전화해. 잠시 후. 여보, 나랑 얘기 좀 해. 갑자기 왜 그래? 무게를 그렇게 잡고 있어. 우리가 한 달에 용돈 얼마씩 드리기로 했는지 기억해? 용돈? 100만 원씩 드리기로 했잖아. 근데 그게 왜? 매달 꼬박꼬박 넣었는데. 근데 왜 엄마 통장엔 들어간 내역이 없어? 엄마한테 들어간 건 겨우 2번. 나머지 4번이 왜 아주버님일까? 이건 좀 해명해줘야 되지 않을까? 여보, 그게 아니라 이유가 있었어. 한 번만 들어주면 안 돼? 이유? 이거 횡령이야. 회사로 치면 돈을 빼돌려서 개인적으로 쓴 거라고. 근데 지금 나한테 이유가 있다고 하는 거니? 너 제정신이야? 나도 부탁받아서 그런 거야. 형한테 따로 주자고 하면 안 그랬을 거잖아. 근데 장모님은 원래 의부를 잘 안 나오시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 왜 아주버님께 드린 건데?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을 거야. 지금 화 많이 났으니까. 사실 있지. 회상, 남편 시점. 5개월 전.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니? 내가 일을 하고 널 낳은 줄 알아? 사업이 망해도 사람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응? 이제 그만 털고 일어나자. 어머니,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같이 동업했던 사람이 절 배신했다고요. 근데 뭘 보고 살아가겠어요? 그냥 이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아유, 어떻게 엄마가 돼서 그럴 수 있어? 내 자식이 이렇게 힘없이 사는데 어떻게 모른 척하고 살 수 있겠냐고. 차라리 돈이라도 줄까?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이제 와서 뭘 보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기술도 이미 넘어간 마당에 뭘 아이템으로 해서 사업을 하겠어요. 그냥 이대로 살도록 해주세요. 그럼 앞으로 노후는 어떻게 할 생각인데? 기초수급자라도 될 생각이니?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은 내가 너 돌볼 수 있지만 이제 나이가 더 들면 그러지도 못한다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나 이렇게 살게 제발 내버려 두시라고요. 잠시 후. 엄마, 무슨 일이야? 생전 전화를 안 하는 사람이 거니까 신기하잖아. 아들, 내가 네 형 때문에 힘들다. 왜 이렇게 된 걸까? 엄마가 가난한 게 문제일까?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야? 형한테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그게 사실 너네가 신혼이라 얘기 안 했는데 형 사업이 망해버렸어. 동업했던 사람이 기술을 빼돌려서 다른 곳에 넘겼대.
그 덕분에 회사도 망하고 이 형은 폐인 상태로 지내고 있지 않니? 내가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살겠어? 아휴. 뭐? 그런 일이 있었으면 말을 했어야지. 그리고 형 정도면 소원이 있어 뭐래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조금만 힘내려고 해보면 안 될까? 제발 이대로 살게 놔두라고 그래. 근데 엄마 입장에서 어떻게 그러니?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퀭한 얼굴만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래? 어머, 그럼 생활비는 어떻게 하고 있어? 망했으면 빚도 생겼을 거 아니야. 빚은 없긴 한데 앞으로 생활을 어떻게 하나 싶긴 해. 에휴, 근데 너도 신혼인데 부담 주고 싶진 않아서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거고.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 말을 해줬어야지. 왜 그렇게 속을 삭히고 있었던 건데? 엄마, 내가 엄마한테 용돈 100만 원씩 드리고 있는 거 알고 있지? 그거 형한테 주면 안 될까? 그럼요, 엄마는 어떻게 살려고 그래? 이번 농사 망해서 수익이 전혀 없는 걸. 그러지 말고 아들. 혹시 세아가 친정에 주는 거 빼돌릴 수 없을까? 몇 달만 쓰다가 갚으면 되잖아. 사돈어른이 너희 신혼집까지 해줬는데 그 정도 재력이면 안 들어온지도 모를 거 아니야? 뭐? 내가 어떻게 그래. 그리고 장모님도 잘 사시는 거 아니야. 뭐 돌아가신 장인어른이 보험금 쓰지 말고 나중에 집 해주라고 해서 가지고 있었던 거야. 내가 어떻게 그래. 지금 네 형이 먼저 아니니? 그리고 우리보단 잘 산다고 알고 있어. 위태위태한 사람부터 살려야지. 이렇게 부탁하마. 그래도 김과 장남부터 살려야지. 몇 달 만이야. 어떻게든 빼돌려 볼 테니까 좀만 기다리고 있어. 알겠지? 그날 저녁. 저기, 여보, 집 와서 그거까지 정리하려니까 힘들지 않아? 그냥 내가 할까? 어? 당신이 한다고? 근데 꼼꼼히 해야 되는데 괜찮겠어? 돈 액수도 있어서 안 맞으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시 확인해야 되는걸? 괜히 스트레스 받을까봐. 내가 집에서 놀고 있잖아. 자기 덕분에 3달 정도 편하게 쉬게 됐는데 그거 하나 못하면 문제 있는 거 아니겠어? 나한테 입금해주면 알아서 송금할게. 그리고 여기에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간단하네. 그래? 그럼 부탁할게. 안 그래도 집에서 숫자 보려고 하니까 힘든 거 있지. 자기가 도와준다고 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아. 진작 도와주지 그랬어. 덕분에 살았어. 내가 신경을 많이 썼어야 됐는데 미안해. 아, 맞다. 앞으로 집안일은 내가 할 테니까 거기에만 신경 써. 바간일 하느라 바쁜데 언제 집안일까지 다 하겠어. 고마워, 자기. 안 그래도 빨래하는 거 좀 귀찮았는데 잘 됐다. 며칠 후. 엄마, 보냈어. 이거 걸리면 나도 이혼당할 수 있어. 그러니까 형 좀 잘 챙겨봐. 이거 갚아야 지승이도 화 안 낼 거란 말이야. 알았어. 넌 그렇게 마누라 눈치를 많이 보니? 아, 내가 아들놈을 잘못 키웠다니까. 그렇게 여자 눈치를 많이 봐서 뭘 할 수 있겠어. 안 그래? 엄마가 집에서 놀고 있는 입장 돼봐. 결혼하고 좀 쉬어도 된다고 해서 좋아했는데 이런 식으로 돈 빼돌려야 되니까 너 얼마나 눈치 보이는지 알아? 어차피 며느리 돈이 내 건데 무슨 상관이니? 아들, 자고로 너무 눈치 보는 사람은 매력이 없다. 그리고 걸렸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 없지. 이런 사정이 있었는데 그걸 모른 척하고 널 탓하면 세아가 인성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엄마, 염치라는 게 있어 봐. 지금 엄마가 아들한테 무슨 짓을 시켰는지 몰라서 그래? 와이프 돈을 훔치라고 말한 거야. 그게 뭐? 넌 네 형을 위해서 그거 하나 못해? 김씨 가문 장남 인생이 걸린 건데 그거 하나 못해주냐고. 너한테 실망이다. 매달 100만 원씩 보내는 거 잊지 마. 어머, 어머! 한 달 후. 이번 달엔 왜 100만 원뿐이니? 네 형 거는 안 보내고 뭐 하는 거야? 나도 더 이상은 힘들어. 지난 한 달 동안 지승이 눈치 얼마나 봤는지 알아?
그놈의 눈치는 왜 보냐니까. 어차피 안 해도는 네 거잖아. 바깥에서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가계부에 신경을 쓰겠어? 그리고 사돈도 별 말씀 없는 거 보니까 확인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그냥 보내놓고 걸리면 걸리는 대로 사는 거지. 당장 보내놔. 이 형 술이나 좀 사주게. 뭐? 지금 그 돈으로 술을 산다고? 그게 형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차라리 병원에 데리고 가. 그러다가 방에서 안 나오면 어떻게 할 생각인데? 그럼 네가 평생 돈 주면 되지. 솔직히 사업하는 부자 며느리 들였는데 그거 하나 못 해주겠어? 그거 안 해주면 실망이야. 실망? 아니 엄마 미안해. 아니, 내가 어떻게든 빼돌리면 되잖아. 그니까 실망이라 하지 마. 그래, 이 엄마가 너한테 실망해서 되겠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이 애미 맘 잘 알 거라 생각해. 형을 위해서라도 파이팅! 장남이 잘 돼야 집안 기틀이 만들어지고 점점 번창하는 거야. 그게 순리라는 거고. 알겠니? 알았어, 엄마. 그 말 명심할게. 회상 끝. 현재. 그렇게 된 거야. 처음에 엄마가 먼저 부탁했어. 근데 실망이라고 하니까 안 해줄 수 없었던 거야. 당신도 내 맘 알고 있지. 가족들한테 외면 받는 게 얼마나 큰일인지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아니, 우리 형 용돈도 챙겨주면 안 돼?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지. 우리 엄마가 오늘 뭐라고 하면서 연락 왔는지 알아? 돈이 안 들어왔길래 내가 힘든 줄 알았대. 병원에 건강검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나한테 연락 온 거야. 너랑 어머님 때문에 우리 엄마가 그런 마음고생을 했다고. 이게 맞아? 나도 장모님한테 죄송해. 그래서 다음 달부터 월급 받으면 갚을 생각이었어. 그건 당연하지.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라는 게 있어. 근데 너무 쉽게 넘어버렸네. 그리고 친정이든 시댁이든 간에 난 항상 같은 금액 드릴 거야. 어느 한쪽 서운하지 않도록. 당신이 직장 없는 상태에서 형을 돕고 싶으면 시댁에 주는 그 100만 원을 아주버님께 드려. 그러면 해결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럼 우리 엄마 어떻게 하란 건데? 자기 능력이 있잖아. 한 달에 매출을 100 이상 찍잖아. 그러니까 조금만 도와주면 안 돼? 우린 가족인데? 절대 안 돼. 가족이라고 해도 돈 관련해선 칼같이 하는 게 맞아. 내가 괜히 이러는 줄 알아? 사람 욕심은 끝도 없어서 그래. 어머님도 내가 용돈을 그렇게 드리니까 금액이 실감 안 나시나 본데 땅 파봐. 10,000원 나올 것 같아? 그건 그렇긴 하지만 당신은 하루만 있으면 그 이상을 버니까 괜찮잖아. 같은 말 반복하게 하지 마. 자기야, 정신 똑바로 차려. 이거 내가 벌어온 거야. 근데 지금 내가 내 집에 주는 걸 당신이 멋대로 빼돌려서 아주버님 드린 거잖아. 그거 죄야? 그래서 사과했잖아. 우리 형 사업 망한 거 때문에 정신이 안 좋아. 그러니까 좀 나아질 때까지 시간을 주면 안 될까? 지금 이게 도움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이건 오히려 망하게 만드는 지름길이야. 가만히 누워있는데 돈이 들어와 봐. 일해야 되겠다는 의욕이 사라지잖아. 나도 잘 알고 있어. 그래도 하루하루 가슴 졸일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런 의미에서 도움을 바라는 거야. 그럼 당신이 알아서 해. 벌어서 드리든 시댁에 드릴 걸 아주버님께 드리든 그 외엔 손댈 생각 하지 마. 알겠어? 관리는 다시 내가 할 거니까 정해지면 말해. 잠시 후. 이제 어떡할 거야? 들켜버렸단 말이야. 엄마 때문에 돈 관리 권한 잃어버렸다고. 아? 그럼 이제 민성이한테 들어가는 거 못 주는 거니? 아, 걘 왜 그렇게 눈치가 빨라? 장모님이 말을 안 하다가 오늘에서야 하신 거래. 하긴 체크를 안 할 리가 없지. 그래서 이유 얘기했어? 그런데도 안 해주겠다고 한 거야?
그럼 엄마가 좀 해주겠어? 지금까지 몰래 쓴 것도 갚으라고 하더라. 그리고 정 도와줄 생각이면 엄마한테 주는 걸로 형 도와주래. 아님 내가 벌어서 주라고 하잖아. 무슨 그런 애가 다 있니? 지금 아주버님이 힘들다고 하는데 그거 하나 못 도와줘? 오히려 돈이 있는 애들이 인색하다고 하더니 그 말 틀린 거 없다. 그래서 빼돌릴 수 있는 방법 없어? 이따가 없으면 내가 더 우울해할 거 아니야. 내가 이래서 주든가 아니면 엄마 거 나눠서 주든가 해야지. 절대 그렇게 못하니까 알고 있어. 내가 내일 아가랑 얘기해 볼 테니까 넌 입도 뻥긋하지 마. 알겠어? 어떻게 손이더른한테 그런 대접을 할 수 있는 건지. 안 그래도 예민해져 있는데 여기서 건들겠다고? 엄마 제정신이야? 그건 아니야. 시끄러. 난 내 아들 인생이 더 소중해. 네 형 앞길 막고 싶으면 그러고 있어. 다음날 아침. 네, 어머니. 무슨 일로 이 시간에 전화하셨어요? 내가 어제 황당한 얘기를 들어서 말이다. 그래서 돈을 갚아라 이거니? 아, 들으셨나 보네요. 근데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남이 돈 몰래 빼돌려서 썼으면 고스란히 갔다 오는 게 인지상정 아닌가요? 어디에 썼는지 들었을 거 아니니? 근데 나한테 주는 걸 전달하라고 한 거야? 넌 네 아주버님이 고생하는 거 보고 싶어서 그래. 아니 무슨 애가 이렇게 차가워? 어머님, 애초에 아주버님이 그렇게 된 이유가 뭐죠? 사업이 망해서였잖아요. 사업은 누가 하든 간에 언제든지 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 망했다고 페인 모드 들어가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싶네요. 저였음 마지막까지 다른 날로 찾아봤을 거예요. 왜인지 아세요? 전 이미 그 경험을 해봤거든요. 도움? 물론 도와주면 너무 고마워요. 근데 그게 원인을 해결해주진 않아요. 알아서 돈이 커지면 당연히 의욕이 사라지고 쓰는 것만 늘어나죠. 그럼 천천히 요구하는 금액이 커지고요. 어머님, 제가 100만 원 드리고 있지 않나요? 제가 그렇게 드리니까 조금 힘들어지니 바로 그이한테 돈 달라고 하셨죠? 이렇게 된다고요. 정말 아주버님을 위하고 싶으시다면 그런 행동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정당하게 가져간 게 아니신 만큼 회수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시고요. 이제 보니까 사람이 차갑다 못해서 얼어붙어 있구나. 너 동정이라는 게 없어? 사람이 정이란 게 있으면 안쓰러워서라도 돕고 싶을 거야. 근데 넌 가족이 힘들다는 것에도 흔들리질 않잖니? 사람이 어찌 그리 매정할 수 있는 거니? 아침부터 돈 얘기 들으니까 기분이 좋지 않네요. 저한테 이런 요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어머님한테 드리던 용돈 끊어버릴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쉽게 100씩 받으니까 단위가 책임되지 않는 것 같네요. 아? 지금 용돈 갖고 사람 협박하겠다는 거니?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제가 번 거 그렇게 쓰겠다는데 어머니가 무슨 권리로 막으실 건데요? 그니까 아주버님을 챙기시든지 아니면 어머님을 챙기시든지. 그럼 전 출근 중이라서 전화 끊을게요. 잠시 후. 어휴, 쟨 별명이 얼음공주라도 되는 거니? 어떻게 사람이 그리 매정할 수 있어? 그니까 하지 말라고 했지. 엄마 무슨 자신감으로 그러는 건데? 아들, 너 엄마가 이런 대접 받으니까 좋니? 위로는 못 해줄 망정 이러는 게 맞아. 지금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란 건 알고 있으니까. 지금 며느리 돈 어떻게든 빼앗겠다고 눈 벌게진 게 시어머니 모습이야. 그건 그냥 도둑놈일 뿐이라고. 이번엔 나도 엄마 편 못 들어주니까 그렇게 알아. 그리고 형도 사랑굿 일하고 싶으면 스스로 일하라고 해. 언제까지 동생 내외 도움받을 생각인데? 아이고야. 결혼했다고 엄마를 이렇게 버려? 네가 이러고도 내 아들이니? 네 형을 위해서라면 뭐라도 해야 되는 게 김씨 가문 차남이라고. 장남도 아니면서 뭐가 잘났다고 언성을 올려. 아 그럼 돈 좀 벌어서 형 도와주든가. 그래서 다음 달부터 일 나가기로 했어. 노력하고 있다고. 엄만 내 노력이 보이지 않아? 어떻게 그런 말만 할 수 있어? 형은 불쌍하고 내 마음의 상처는 걱정도 안 돼? 받아봤자 얼마나 받는다고 그래. 정 억울하면 첫째로 태어났어야지. 둘째로 태어난 네 운명이 그런 걸 어떡하라고 그래.
그래, 내가 이렇게 태어나서 그렇구나. 그래, 정말 미안하네. 부족한 아들은 이제 전화 끊을 테니까 나머지 얘긴 다음에. 그날 점심. 여보세요? 재수 씨가 무슨 일로 전화를 했어? 아주버님, 얘기 들었어요. 남편이랑 어머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아, 부끄럽네. 뭐, 사업할 땐 그렇게 잘 나갔는데 망하니까 놀리려고? 제가 그런 사람으로 보였다면 안타깝네요. 사실 이번에 있었던 일 때문에 연락드린 거예요. 아주버님이 방에서 안 나오셔서 제 친정에 드리는 용돈을 빼돌려서 아주버님께 드렸어요. 그걸 저한테 들키니까 어머님이랑 남편이 난리네요. 아, 미안해. 난 그런 것도 모르고 집세를 내고 있었네. 내가 이래서 갚을게. 무슨 일을 할 건데요? 얘기 들어서 다 알고 있어요. 가게 곤란이라 아주버님께서는 바로 사업으로 뛰어드셨다고요. 근데 지금 어디에 취업해서 돈을 버시겠다는 건데요? 그건 어떻게든 알아봐야지. 아르바이트 해서라도 갚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아주버님, 기회를 한번 드릴게요. 저도 가족이 된 이상 힘든 걸 외면할 순 없으니까요. 사업을 다시 시작하실 생각이라면 제가 일부 도와드릴게요. 대신 그만큼의 지분과 수익은 약속해 주셔야 되고요. 초기자본은 거기서 천천히 받을 거예요. 다만 한 가지는 꼭 지켜주세요. 어떤 걸 말하는 거야? 내가 해줄 게 있어. 저한테 도움받은 거 알리지 말아주세요. 남편도 어머님도 저를 너무 물러보시는 것 같은데 이거 계속 놔뒀다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될 것 같거든요? 알았어. 그건 나도 공감하는 바야. 그리고 도와줘서 고마워. 이번엔 배신 같은 거 당하지 않고 성공해보도록 할게. 건투를 빌게요. 며칠 후. 아들, 좋은 소식이 있어. 글쎄, 네 형이 투자금 다시 받기로 했대. 그래서 마케팅이란 걸로 새로 시작한 거 있지? 아, 이렇게 잘 될 줄 알았다니까. 정말? 이제 우리 형 다시 대표님인 거야? 진짜 잘 됐다. 이제 지승이 고고한테 돈 갖고 떵떵거리는 날만 남았어. 우리 아들이 다시 일어날 거라고 믿었어. 그렇게 말고 누구 아들인데 좌절하겠어. 축하한다고 연락해줘야겠네. 근데 이거 지승이한테 얘기해? 그렇게 우리 무시했는데 한 방 먹여야 되지 않겠어? 어? 어떻게 한 방 먹일 건데? 아, 그래. 좋은 생각 났다. 한 번만 더 그 얘기 꺼내면 이혼하자고 해. 새색시인데 이혼이 얼마나 무섭겠어. 하긴 브랜드 이미지란 게 중요한데 얼마 못 가서 이혼했던 거 알려주면 안 좋긴 하겠다. 엄마 좋은 생각인데? 그렇게 할게. 그리고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행동한 거 다시 되갚아줘야겠어. 우리 형이 어떤 사람인데 좌절만 하고 있겠어. 내가 이참에 지승이 한번 먹일 테니까 엄만 두 다리 뻗고 자. 알겠지? 이제야 듬직하네.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세상에 여자가 걔밖에 없어. 우리 아들은 인물도 있어서 금방 새로운 사람 만날 건데 말이야. 그리고 이참에 기 한번 팍 죽여주는 것도 좋지. 우리 아들 믿고 있을게. 걱정하지 마. 내가 어른이 알아서 하지. 그날 오후. 오늘 일찍 들어왔네? 자기야, 나랑 얘기 좀 할까? 중요한 건데 말이야.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래? 아, 돈이라도 갚을 생각인가? 지금 좀 번다고 유세 부리는 거야? 그래, 그거 갚으면 되잖아. 근데 사람을 그렇게 무시해도 돼? 특히 자기보다 나이 많은 우리 엄마한테 그런 말 하는 건 잘못되지 않았어? 너 뭔가 믿는 구석이 있구나. 뭘까? 네가 뭘 믿고 있어서 나한테 이럴까? 그리고 어머님이 잘못한 건 맞잖아. 남의 돈을 왜 멋대로 사용하시는데? 그니까 자기가 일찌감치 형을 도와줬으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이제 그럴 필요 없네. 이번에 좋은 투자자 만나서 다른 회사 차렸단 거 있지? 이제 돈 버는 일만 남았어. 그니까 사과해. 우리 엄마한테 말 함부로 한 거 사과하라고. 선견지명이란 말 알고 있을지 모르겠네. 그거 가지고 있어서 일부러 좀 사용한 건데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어? 넌 그래서 너랑 어머님이 한 행동이 떳떳하다 이 말이야? 적어도 너만큼은 반성하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네. 그래, 멋대로 사용한 건 미안해. 근데 결과를 봐봐.
형은 결국 새로 성공했고 당신은 그 돈 다 돌려받는 거잖아. 아, 그래 미안해. 근데 네가 저지른 건 사과해야 되지 않아? 그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할 말 없어. 이런 걸로 한 번만 더 엄마한테 뭐라고 하기만 해봐. 그땐 이혼이야. 뭐, 이혼? 넌 이혼이란 게 그렇게 쉬운 거니? 사람이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거야. 고작 그런 문제로 이혼을 선언하겠다고?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으면 그래야지. 안 그래? 그래. 하자, 이혼. 이혼하면 되겠네. 개과천선할 기회를 준 건데 그런 식으로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 뭐?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지금 나랑 이혼하겠다는 거야? 하자고. 내가 뭐가 아쉬워서 너랑 살겠어. 네가 먼저 꺼내주셨으니 응해야지. 나도 자기 잘못 모르고 뻗대는 놈이랑은 결혼 생활 유지할 생각 없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저기 내가 흥분해서 그래. 이혼이라니. 말을 잘못한 것 같아. 우리 이번엔 말 실수한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게 어때? 넌 실수를 왜 그렇게 자주 하니? 아차 싶으면 다 실수인 거지? 근데 난 실수가 아니라서 말이야. 마지막으로 줬던 기회였는데 시원하게 걷어찬 건 너였잖아? 먼저 짐부터 싸서 나가줄래? 너 같은 놈 얼굴 마주하는 것도 힘들거든? 저기요,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이혼이란 단어 꺼내지도 않을게. 그니까 이번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뭐 봐달라고?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네가 입 털어서 얻어낸 결과잖아. 그대로 승복하는 게 어때? 무릎이라도 꿇을게. 당장 꿇을 수 있어. 아니, 됐고 당장 짐 싸서 나가. 네 얼굴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아. 1시간 후. 네가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그리고 그 짐은 대체 뭔데? 엄마, 나 쫓겨났어. 자꾸 엄마한테 말대답하면 이혼할 거라고 했다가 쫓겨났다고. 아, 걔 제정신이니? 집에서 남편을 쫓아냈다고?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엄마. 정말 이혼하자고 하면 어떡해? 아유, 넌 거기에 말렸어? 설마 진짜 헤어지자고 할 줄 알아? 네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네가 강하게 나오니까 기 잡으려고 하는구만. 걱정하지 마. 그런 거겠지. 만약이라는 게 있으니까 걱정돼서 그래. 겨우 그런 것 때문에 충격받으면 어떻게 살 거니? 아휴, 내가 답답해서 못 살겠다. 기다리면 나중에 돌아오란 연락이 올까? 그래도 당분간 사과하는 게 맞겠지? 사과는 무슨, 네가 그걸 왜 해? 엄마 믿고 집에서 놀고 있어. 어이가 없어가지고는 엄마가 내일 전화해서 당장 따져줄게. 알겠지? 알았어. 고마워, 엄마. 다음날 아침. 혜미 너 그렇게 안 맞는데 너무한 거 아니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제가 뭘 했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네요. 정말 몰라서 그래? 지금 애가 집에 와서 기죽어 있다. 아무리 홧김에 이혼이라는 말을 했어도 그렇지 그걸 단번에 오케이 하면 어떡하겠단 거니? 애가 충격까지 받았잖니. 그럼 홧김에 이혼 언급하는 사람이랑 살라 이거예요? 제가 왜 그래야 되는 거죠? 저 능력 있는 만큼 만나자고 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나마 어머님 아들이 착해 보여서 결혼한 건데 이런 행동을 하면 당연히 헤어지는 거죠. 안 그래요? 뭐 그래서 지금 이혼을 기어코 하겠다 이거야? 결혼 몇 달 만에 이혼하면 호사가들이 얼씨구나 하고 달려들겠네. 그렇겠죠. 근데 우리가 이혼하게 되면 그 사유는 뭐일 것 같으세요? 제가 당했던 일들 증거 모아서 제출하면 사람들이 절 나쁘게 볼까요? 불쌍하게 볼까요? 뭐? 지금 협박하는 거니? 네 말 들어라 뭐 이런 거야? 아니요. 협박 같은 건 아니에요. 그냥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아직 현실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좀 알려드린 것 뿐이에요. 용서라도 빌면 봐줄까 했는데 그럴 마음이 전혀 없어 보이는구나. 에이, 전 당연히 없죠. 제가 용서해드려야 하는 입장 아닌가요? 그래, 네 마음 가는 대로 해봐. 근데 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절차대로 밟을 테니까 기대해주세요, 어머니. 그럼 저 출근 중이라서 끊을게요. 잠시 후.
얘는 뭘 믿고 이렇게 까부는 거니? 이혼하겠다고 난리다, 난리. 너 이혼한다고 했다고? 엄마가 말려주기로 했잖아. 근데 상황을 악화시키면 어떡하겠던 거야? 뭐? 이게 지금 내 탓이란 거니? 그리고 지금 겁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죄까짓 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너 왜 그렇게 간이 작은지 모르겠다. 걱정하지 말고 엄마한테 맡겨. 이런 유약한 애가 어디서 나왔나 몰라. 아, 진짜 이혼만큼은 안 돼. 내 형편에 지승이 같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엄마, 이혼은 진짜 막아야 돼. 연륜을 무시하는구니? 걱정하지 마. 이혼한다고 하면 그에 맞는 방법이 있으니까. 며칠 후. 엄마, 겁만 주는 거라고 하지 않았어? 근데 이게 뭐야? 내가 설마 이럴 거라고 생각했어? 설마 진짜 이혼 소장을 보낼 줄이야. 그것도 합의 이혼이 아니라 고소장이잖아. 이 사유들은 대체 뭐니? 뭐긴 뭐야. 우리가 한 짓이 나열돼 있는 거지. 내가 엄마를 믿는 게 아니었어.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인데? 나 몇 달 만에 이혼남으로 만드니 속이 시원해? 차라리 잘 됐어. 저런 애랑 만날 바엔 차라리 다른 여자애랑 재혼하는 게 낫지. 너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 그럴 자격? 엄마, 충분히 소문 다 날걸? 제가 발이 얼마나 넓은 줄 알아? 기업에 다니는 친구들은 다 알고 있는 애라고. 이혼 소식 들어가면 바로 나한테 득달같이 연락 올 건데 어떡해? 이혼남이랑 누가 만나준다고 그래? 그럼 지금이라도 가서 용서 구할까? 내 자존심은 절대 허락 못해. 그리고 네 형을 봐봐. 어엿한 회사 대표인데 너한테 줄 서는 사람 하나 없을까? 형이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래. 형한테 여자가 꼬이겠지. 너 한번 연락이나 넣어봐. 회사 이사로 끼워달라고 하면 되잖아. 그래 볼까? 그럼 믿을 수 있는 구석이 있으니까. 잠시 후. 형, 혹시 바빠? 안 바쁘면 나랑 전화통화 될까? 지금은 괜찮은데 무슨 일인데? 사실 지승이한테 이혼 언급했는데 정말 소장이 날라온 거 있지. 근데 내가 가진 게 없잖아. 형 회사 이사 같은 거 직위 주면 안 돼? 그럼 재혼도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 이혼? 그냥 당해. 너처럼 줏대 없이 흔들리는 놈은 결혼하면 안 돼. 그리고 내가 왜 이사직에 너를 올려야 되는데? 그만큼 능력이 있긴 해? 그래도 형 동생이잖아. 내가 형 때문에 무슨 짓 했는지 몰라서 그래? 그래, 알지. 근데 투자해준 사람을 위해서라도 널 받아줄 생각 없어. 알겠어? 무슨 말이야? 투자해준 사람이 왜?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래? 내가 이 말까진 안 하려고 했거든. 나한테 돈 주고 다시 사업해보라고 한 사람이 바로 재수 씨였어. 이렇게 다시 성장할 수 있었던 게 재수 씨 덕분이었는데 이혼 원인인 널 걷어주면 어떻게 얼굴을 보겠냐? 뭐? 그런 말 안 했잖아. 형이 그 말만 했으면 난 이혼을 언급하지도 않았을 거라고. 하지 말아달라고 했으니까. 너무 돈을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고쳐보려고 했던 거야. 근데 너나 어머니는 한결같네.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 같다. 형, 내가 해준 거 있으니까 그만큼만 도와줘. 지승이 설득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딱히 그러고 싶진 않네. 그리고 결혼이란 건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거야. 근데 네가 재수 씨한테 장난이라도 언급한 순간 그 신뢰는 박살난 거라고. 그런 결혼 생활을 어떤 사람이 유지하겠어? 나라고 이렇게 될 줄 알았겠어. 고의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난 이번 일에서 빠질게. 그리고 그 빌려갔던 돈은 재수 씨한테 이미 갚았으니까 날 거기에 엮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이제 안정기에 오른 사업이 다시 망하는 건 보고 싶지 않거든. 그리고 너도 엄마랑 성격 좀 바꾸는 게 어때? 형이 어떻게 우리한테 그래? 끊자마자. 왜 그렇게 언성이 올라가는 거야? 첫째가 뭐라고 했길래? 엄마, 형 도와준 투자자가 지승이래. 아, 그걸 알았으면 내가 모질게 대했겠어? 나도 몰랐다고. 형이 날 도와주면 지승이 어떻게 보냐면서 이번 일은 빠지겠대. 나 이제 어떡해?
뭐, 걔가 그랬었다고? 그럼 말을 했어야지.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 말 듣는 게 아니었어. 지금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되는 건데. 엄마 때문에 내가 왜 이혼을 당하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놓쳐야 되냐고. 이제 책임져. 용서 구할 시간도 놓쳤잖아. 이게 누구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넌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이거니? 정 마음에 안 들었으면 네가 처음부터 안 하겠다고 했어야지. 좋다고 후다닥 한 게 누군데 그래? 그래, 엄마한텐 뭐든 내가 잘못한 거겠지. 엄마가 지승이한테 빌어. 내 말은 더 이상 듣지 않으니까 엄마가 가서 빌라고. 뭐?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럼 이대로 이혼할까?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알았어. 하면 되잖아, 하면. 이제 하다 아들이란 놈이 부모를 만만하게 봐? 내가 이거 완벽하게 해결하고 만다. 그날 저녁.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오세요? 아가, 내가 잘못했어. 그래도 손윗 사람이 힘들 때 외면하는 거 보고 화가 나서 둘째 자극했던 거야. 애가 후회 많이 하고 있어. 내가 용서 구할 타이밍에도 하지 말라고 해서 네 기분이 더 상하지 않았나 싶어. 내가 이렇게 사과할 테니까 이번 한 번만 넘어가 주면 안 될까? 제가 왜 넘어가 드려야 되는 거죠? 어머니가 그렇게 말을 했어도 결국 수긍하고 따른 건 그 인간 선택이에요. 둘이 같이 와서 빌든가요. 근데 그놈은 어머니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뒤로 숨어버렸네요. 제가 그런 놈이 어디를 보고 제 인생을 맡기겠어요? 차라리 그럴 거면 혼자 살고 말지. 안 그래요? 나도 알고 있어. 이번 기회에 많이 배웠다. 앞으로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내가 단둘이 잘할게.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눈 딱 감고 넘어가주면 안 되겠니?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과하질 않더니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건데요? 이유 알겠네요. 아주버님한테 들으신 거죠? 안 그래도 아까 전화 오셨어요. 그놈한테 얘기했다고. 비밀로 해달라고 했던 게 바로 이것 때문인데 말이에요. 어머니, 이미 제가 드린 기회는 다 놓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깔끔하게 갈라서든 게 좋겠네요. 내가 그놈 데리고 와서 같이 빌면 마음이 좀 풀리겠니? 응? 글쎄요. 그건 저도 확답을 못하겠네요.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잠시 후. 날 왜 부른 건데? 여기 오고 싶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다가 지승이나 이웃집이 만나면 어떻게 얼굴 들고 살란 거야? 이 머저리야. 걔가 그러더라. 둘이 같이 와서 비는 것도 아닌데 용서가 되겠냐고. 그래서 오라고 했는데 넌 이런 내 맘도 모르고 그런 말을 해. 어떻게든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애를 어디서 데리고 올 건데? 네 형이 그렇게 나온 이상 무조건 지승이 잡아야 돼. 지금 와서 잡으라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애가 무슨 물고기야? 우리가 돌잔치 졸잡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잡으란 건데? 지승이가 좋아하는 거 있을 거 아니야. 수단과 방법 가릴 시간 없어. 선물 공세를 하든 무릎 꿇고 빌든 하자고. 내가 진짜 못 살아. 얼굴을 어떻게 보란 거야? 그럼 이대로 이혼당할 거야? 알았어. 가면 되잖아, 가면. 몇 분 후. 갑자기 벙어리가 됐네. 왔으면 말이라도 하는 게 어때? 언제까지 입 다물고 있을 생각인데? 이렇게 시간만 보내기엔 아까우니까 나가주겠어? 너도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서 말이야. 내가 용서를 구하면 네 맘이 녹을까? 솔직히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내가 구차해지기만 하겠지. 넌 마지막까지 회피하겠다는 거네. 적어도 네 엄만 나한테 와서 용서를 구했어. 물론 너한테 등 떠밀려서 온 거지만. 근데 넌 그 순간에도 엄마 그늘 뒤에 숨어서 지켜만 봤잖아? 그니까 왜 지키지 못할 말을 한 거야? 설마 그걸 수락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 내가 잘했던 건 아니야. 근데 어차피 사과한다 해도 넌 받아주지 않을 거잖아. 맞아. 내가 왜 받아줘야 돼? 너랑 남은 인생을 살기엔 미래가 훤히 보여서 말이야. 그래서 이거 주려고 알겠다는 거야. 남은 짐은 마저 갖고 가야지. 그리고 우리 재판장에서 보자. 나도 너랑 같은 공간에서 숨 쉬는 거 역겨워. 그리고 아줌마도 행동 똑바로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자꾸 그런 식으로 욕심내면 이렇게 되돌려 받을 거니까. 넌 잘했어? 진작 형 도와줬다고 했으면 이런 일까지 오진 않았을 거야.
비밀로 했으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먹은 거라고. 근데 그건 가설부터가 잘못됐는데. 나도 아주버님 상황 몰랐어. 그래서 너한테 얘기 듣고 도와드린 거고. 근데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나더라. 왜 도와주는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건지. 그리고 신뢰가 깨졌는데 과연 이 사람은 나랑 남은 인생을 함께 살 수 있는 인간이 맞는지 확인할 시간이 필요했어. 그래서 테스트를 했는데 이렇게 월척으로 낚여버렸네. 넌 그냥 네가 만든 함정에 그대로 걸려든 거야. 근데 왜 날 탓하는 건데? 넌 그럴 자격조차 없어. 그리고 네 형도 너 도와주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난 상관없다고 했는데 의리가 있으시더라. 지승아 미안해. 내가 평생 속죄하면서 살게. 네가 하란 거 다 할 테니까 기회 한 번만 줬으면 좋겠어. 너한테 기회 같은 건 없어. 당장 나가. 아니면 우리 아파트 경비원 알지? 불러다 내쫓아버릴 테니까. 알았어. 나가면 되잖아. 잠시 후. 제정신이니? 그걸 그냥 나오면 어떡하겠단 거야? 엄마, 경비원 부르겠다고 한 거 못 들었어. 여기 아파트 경비원들 다 무섭단 말이야. 우리 아파트까지 할아버지가 아니라고. 유명인들이 사는 곳인 만큼 힘이 장난 아니야. 거기서 질질 끌려가 봐. 그것만큼 망신이 없다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직 이혼도 안 했는데 시댁 어른이랑 남편을 이렇게 내쫓아도 되니? 몰라. 이전에 나 준비해. 이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팔 거니까 그렇게 알아. 내가 재산에 기여한 게 없는데 어떻게 위자료를 깎겠어. 지금 내 집을 팔겠다고? 그럼 우린 어디서 살라는 거니? 몰라. 앞으로 생각해봐야지. 엄마도 막무가내 짓 한 거 갚아야지. 그냥 처음부터 싹싹 빌었으면 이 지경까지는 오진 않았을 거야. 너 정말? 그 후 몇 달 후 재판장에서 만났어요. 전 증거들이 있었고 변호사들도 실력 있어서 손쉽게 재판에서 이겼죠. 그 사람은 저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물어주게 됐어요. 직장도 없었던 만큼 시댁을 급하게 처분했다고 들었네요. 지금은 원룸에 새를 놓고 산다고 들었어요. 그놈은 알려지지 않은 작은 회사에 들어가서 박봉으로 일하고 있고 시모는 청소 일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아주버님은 결코 두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처음엔 너무했나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두 사람은 변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겐 새로운 사랑이 찾아왔답니다. 거래처 사장인데 그놈이랑 다르게 성실하고 저랑 일하는 타입이 맞아서 대화도 잘 되고 있어요. 덕분에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별한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는 내가 잘 사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우연이라도 제 소식을 듣게 된다면 시원한 복수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시는 여러분은 저랑 다르게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금요일 저녁.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 모시고 집에 갔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사실 거기 세입자분들이야. 어? 그게 무슨 말이야? 거긴 우리 집이잖아. 갑자기 세입자라니? 당신 지금 어디 있어?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니까? 너 같은 놈이랑 계속 살았다간 화병 생길 것 같아서 말이야. 맞다. 서류 하나 전달해달라고 했는데 받았나 모르겠네? 열어보지도 않았지? 서류? 뭐야? 지금 나보고 이혼하자 이거야? 갑자기 왜 그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혼하자는 건데. 그거 알아? 네 잘못을 모른다는 사실이 더 소름 돋는다는 거. 정말 모르는 건 아니겠지? 내가 그동안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 넌 생각도 못할 거야. 너 같은 놈이랑은 절대 못 사니까 도장 찍어서 보내. 수락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여보, 내가 잘못했어. 얘기해주면 내가 고칠게. 갑자기 이혼이라니. 나 당신 하나밖에 없는데 이러면 어떡해. 그리고 당장 갈 곳이 없단 말이야. 그니까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빌게. 너 같은 놈을 한때 사랑했던 내가 참 밉다. 어리석은 선택을 했던 것 같아. 넌 끝까지 네가 무슨 잘못했는지 모르는구나. 그래. 차라리 영원히 모르는 상태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 왜인지 알아? 그래야 넌 이혼을 반복할 테니까.
이제 내 인생에서 제발 사라져 주겠어? 너 같은 거랑 연락하다간 혈압이 계속 높아질 것 같아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빌게.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거야? 한 번만 얘기해주면 안 될까? 정말 궁금해? 그럼 얘기해줄게. 너 같은 놈이랑 헤어지려는 이유를 말이야. 3년 전. 우리 집에 이렇게 참한 아가씨가 오게 될 줄 알았겠어? 유아라고 했지? 우리 애가 부족하지만 잘 부탁해. 아들 하나에 딸 하나인데 애들 아빠를 일찍 여의는 바람에 가장 노릇을 어릴 때부터 해왔거든. 게다가 둘째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만큼 신경도 못 써줬어. 근데 이번에 유아양 같은 사람이 우리 집안에 들어오니 얼마나 기쁜지 몰라. 환대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빤 책임감도 높고 좋은 사람이에요. 신혼생활이라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만큼 열심히 노력해보도록 할게요. 그렇지? 우리 아들 같은 사람 찾는 것도 참 어려워.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번에 우리한테 들어오는 게 좀 적은 것 같아서 말이야. 아가씨도 같은 직장 다니니까 페이가 꽤 될 거 아니야. 근데 한복만 해주는 건 좀 아니지 않아? 적어도 우리 딸한텐 귀금속 세트 하나 정도는 해줘야지. 안 그래?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기엔 저희 예산이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좋은 것만 골라서 해드리고 싶지만 저희 여건이 그렇게까진 안 되는걸요. 안 되면 되게 하란 말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니지? 그래도 3대 장손 집안에 들어오는 건데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 그치만 어머니, 이번에 저희 집에서 집도 해야 하는걸요? 일부러 발품 팔아서 수도권 아파트까지 구해야 하는데 거기서 더 늘리는 건 힘들 것 같아요. 이래서 어른애들이 마음에 안 든다니까. 그럼 결혼하기 싫은 거지? 솔직히 내 아들이랑 결혼하면 굳이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거잖아. 호사를 누릴 수 있는 건데 고작 귀금속 세트 하나 때문에 포기하겠다고? 어머니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정 필요하시다면 오빠랑 상의한 후 결정하도록 할게요. 집을 장만하느라 무리하는 바람에 쓸 수 있는 예산이 한정적이라 그래요. 그럼 집은 공동명의로 하는 거 잊지 마. 그럼 귀금속이니 뭐니 하는 건 잊어줄 테니까. 아무리 그래도 남자가 소유하고 있어야지. 근데 단독명의로 하자고 하면 안 할 거니까 공동명의로 인정해 줄게. 알겠니? 네, 어머니. 잠시 후. 오빠, 오늘 어머님이 불러서 갔다 왔어.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 아가씨 액세서리 세트를 장만하든지 아파트 공동명의로 하든지라고. 근데 오빠도 알다시피 그 아파트는 아빠가 그동안 모은 거 탈탈 털어서 해주신 거야. 평생 갚지도 못할 건데 이걸 공동명의를 하라니? 그게 그렇게 어려워? 솔직히 너랑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날을 생각하면 반반으로 명의 갖고 가는 게 좋지 않아? 난 엄마 의견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정 싫으면 싫다고 말을 해. 사람 간 보는 행동하지 말고. 간을 보다니? 일부러 오빠한테 말하는 거잖아. 결혼을 나 혼자 하는 거야? 같이 하는 건데 이런 일이 있었다 정도는 얘기하는 게 맞지 않아? 오빠가 어머니 의견이 동의한다고 해서 난 비난할 생각 없었어. 근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데? 네가 말하는 게 뭐처럼 들리는지 알아? 내가 집을 해오는데 굳이 그런 것까지 챙겨야 되냐. 딱 이렇게 들려. 근데 내가 안 예민하게 생겼어? 아, 그런 의도가 아닌 거 알잖아. 우리 벌써부터 이렇게 삐걱거리면 어떻게 할 생각이야? 오빠,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우리 결혼할 사이잖아. 비밀이 없었으면 좋겠어. 서로 서운하거나 다른 부분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빠르게 푸는 게 좋은 거잖아. 지금 내가 말하는 게 오빠한테 많은 부분을 바라는 거야? 네 말은 알았어. 그래 내가 미안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근데 너도 말할 때 듣는 사람 기분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을 그렇게 하면 듣는 사람은 기분 좋을 수가 없어. 알았어. 그렇게 할게. 3달 후. 신혼여행은 잘 갔다 왔고, 그래서 해외여행은 가보니까 어때? 즐길 거리 많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우와, 이게 어머님이 다 하신 거예요? 너무 맛있겠어요. 그렇지. 아, 맞다.
그리고 음식 더 할 건데 너도 거들어야지. 결혼 전까진 손님이었지만 이젠 우리 가족 아니니. 이제 같이 일해야지. 네? 아, 그렇게 할게요. 어머니, 그럼 뭐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거기에 있는 재료 손질 좀 하고 이거는 구워. 그리고 꾸미는 건 정가르게 하는 거 알고 있지? 자고로 먹기 좋은 음식은 겉에서부터 티가 나기 마련이야. 난 우리 아들이 이상한 거 먹고 사는 거 절대 못 보니까 삼삼하고 정갈한 거 잊지 마. 알겠니? 네, 그렇게 할게요. 그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이 안 될 순 없구나. 살림살이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뭘 보고 믿어야 하는지 원. 그러지 말고 당분간 들어와서 살면서 살림 배우는 건 어떠니? 괜찮아요. 그리고 둘 다 직장에 나가야 돼서 휴가를 더 내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요, 어쩔 수 없지. 그럼 간간히 반찬 좀 만들어서 갈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근데 반응이 왜 그러니? 내가 해주는 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고맙다는 게 느껴지지 않아서 하는 말이야. 아, 요즘 어떤 시어머니가 이런 걸 다 챙겨주겠니? 에이, 저야 너무 감사하죠. 다만 어머님께서 너무 고생하시는 거 아닌가 싶어서 죄송하네요. 그냥 제가 해서 먹어도 되는데. 내 아들 굶는 거 좋아하지 않아서 그래. 앞으로 남편은 하늘처럼 모시고 살아. 우리 집안 장남이만큼 중요한 사람이니까. 알겠니? 그날 밤. 드디어 집에 왔다. 결혼 후에 이렇게 힘들 줄은 꿈에도 몰랐어. 내 친구들은 행복하기만 했다는데. 원래 결혼이라는 게 힘든 건가? 다르게 살아온 사람들이 결합이니까 힘들 수밖에 없지. 근데 음식 정리는 다 했어? 엄마가 이것저것 반찬해서 줬다면서. 역시 밥 반찬은 엄마가 해준 게 맛있다니까. 그렇게 좋아? 난 관심이 너무 많아서 힘들던데. 다음엔 반찬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될까? 내가 해도 되는 거잖아. 안 그래도 어머님 연세도 있으신데 음식까지 해주시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 안 그래? 한번 당신이 얘기해보는 게 어때? 그건 그렇지. 그럼 좋은 방법이 있다. 네가 엄마한테 가서 음식하는 거 배워보는 게 어때? 그럼 굳이 엄마가 해다 줄 필요는 없잖아. 물론 손맛은 못 따라간다고 말하긴 하지만 손재준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만들지 않을까? 뭐? 나도 당신이랑 똑같이 출근하고 똑같이 퇴근해. 근데 어머님 집에 가서 음식을 배우고 오라니? 그럼 난 언제 쉬란 거야? 솔직히 여자들은 업무가 어렵지도 않잖아. 음식 배우는 게 얼마나 힘들다고 그래? 그리고 가서 배우면 그걸로 저녁상도 차려드리면 되잖아. 지우도 누가 밥 차려주면 좋아할걸? 그니까 배움을 빙자한 식모살이를 하라 이거네. 내가 이러려고 당신이랑 결혼한 줄 아는 거 아니지? 내가 결혼하기로 결정했던 건 그냥 당신이랑 지내는 이 순간이 좋을 것 같아서였어. 근데 어떻게 부려먹을지 궁리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실망스럽다. 부려먹다니. 난 그냥 현실적인 조언을 해준 거야. 그리고 우리 엄마가 너한테 못된 짓이라도 했어? 그냥 딸 같은 며느리 해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럼 당신은 아들 같은 사위 역할 해줄 수 있어? 그거나 이거나 같은 거야. 나한테 대리우도 바라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 하지 마. 그리고 우리 서로 돈 관리 부분 약속한 거 알고 있지? 생활비랑 적금 넣을 거 포함해서 200만 원. 그거 매달 넣을 테니까 나머진 간섭할 생각하지 마. 알겠어? 말 참 곱게 한다. 나도 신경 쓸 생각 없었어. 내가 굳이 관리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 각자 알아서 하도록 하자. 이런 걸로 더 이상 말다툼하고 싶지 않아. 며칠 후. 아들, 혹시 많이 바빠? 일할 땐 웬만해선 연락하고 싶지 않았는데 미안해. 아니야. 근데 무슨 일이야, 엄마? 혹시 여유가 있을까 해서. 사실 지우가 대학교에 들어갈 나이잖아. 근데 학비 하나 해줄 여유가 없으니 미안하기만 하더라. 혹시 조금만 보태줄 수 있을까? 너도 결혼했으니까 굳이 무리할 필요는 없고 매달 100만 원 정도씩만. 내가 미안해, 아들. 이런 건 당연히 나한테 얘기해야지.
그리고 지우가 무슨 남남인가? 우린 가족이잖아. 게다가 공부하고 싶다고 하는 건데 그걸 막으면 어른이라고 할 수 있겠어? 아, 맞다. 그러고 보니 엄마 집에 냉장고 바꿔야 되지 않아? 전에 보니까 고무 패킹이 잘 안 붙는 것 같더라. 하긴, 그거 아빠가 살아계실 때 쓰던 건데 한 20년은 넘었지? 그래도 쓸만해. 그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음, 며느라가한텐 비밀로 해줄 수 있지? 아, 이거 알게 되는 날은 찾아와서 뭐라고 할까봐 무서워. 걱정하지 마. 이거는 이해를 못 해주겠어. 그런 사람이면 내가 따끔하게 뭐라고 할게. 그리고 서로 쓰는 것에 있어서 간섭하지 않기로 했어. 그니까 엄마도 너무 걱정하지 마. 그렇다면 다행이긴 하지. 일단 지우한테도 아끼라고 해볼게. 반년 후. 오빠, 이번에 우리 엄마 칠순잔치 있는 거 알고 있지? 칠순? 요즘 누가 그걸 챙긴다고 그래. 예순은 그냥 생일이고 칠순도 손쉽게 넘기는 숫자잖아. 굳이 챙겨야 돼? 그냥 집에 가서 식사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칠순이잖아. 예순은 그냥 넘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칠순은 거의 챙기는데 한번 모시고 가서 먹는 것도 좋은 것 같아. 우리가 평소에 엄마한테 자주 가는 것도 아니잖아. 그럼 당신 혼자 갔다 오는 건 어때? 날짜 보니까 난 일정이 있는 날이라서 말이야. 어? 야,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사위인데 와주면 안 돼? 전에 나한테 딸 같은 며느리 해달라면서 그럼 아들 같은 사위가 돼줘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이익만 얻으려고 하는 건데? 내가 일부러 그래? 아, 일이 있어서 그랬다니까. 누가 알면 얌체인 줄 알겠다. 내가 부탁하는 거잖아. 무슨 일정이 있어서 그러는 건데? 저녁에 시간 빼는 거 안 돼?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혼자 갔다 와. 일주일 후. 어머, 우리 딸이 무슨 일로 왔대? 쉬는 날이면 집에서 푹 쉬지 그래. 그래도 엄마 생신인데 와봐야 되지 않겠어? 근데 엄마 미안해. 그이는 일이 있어서 못 왔어. 같이 오자고 했는데 급한 일이 있단 거 있지? 괜찮아. 칠순이란 게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말이야. 하지만 다른 남자들은 축복받는 날에 엄만 그러지 못하잖아. 그게 너무 미안해서. 엄만 우리 딸 온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 그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그럼 맛있는 거 먹을까? 뭐 먹고 싶어? 에이, 내가 해줘야지. 솔직히 내 생일도 엄마 생일도 다 축하받아야 되는 건 엄마잖아. 그리고 우리 외할머니도 한번 뵈러 가자. 엄마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해주신 분이잖아. 좀 이렇게 생각이 깊을까? 그러자. 나도 네 할머니 안 본 지 오래됐네. 그동안 납골당에 모셔놓고 제때 찾아가지도 못했어. 아유, 우리 딸 덕분에 이번 생일엔 많은 걸 깨닫게 됐네. 그날 밤. 나왔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 술병들은 대체 뭔데? 1년 만에 동창들 만난 거란 말이야. 갈 곳 없어서 우리 집으로 불렀지. 근데 집에 먹을 게 너무 없더라. 애들도 먹다가 안주가 마음에 안 들다고 노래방 갔어. 지금 자랑이야? 설마 중요한 일이라는 게 동창들 만나는 거였어? 아무리 그래도 장모님 칠순인데 그거랑 동창 모임을 비교할 수 있어? 내가 그래서도 당신은 이해하고 넘어갈 거야? 나한테는 더 중요하거든. 그리고 넌 절대 그러면 안 되지. 어떻게 시댁 행사랑 개인 일정을 비교할 수가 있어? 또 다음 달에 지우 생일 있거든? 그때 성대하게 준비해놔. 처음 맞이하는 아가씨 생일인데 잘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 우리 지우가 어리기도 하고 친구들도 많이 올 거라서 잘 보이는 게 중요해. 뭐? 그게 지금 나한테 할 말이야? 당신은 우리 엄마 생일도 오질 않았으면서 나한텐 아가씨 생일을 챙기라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있네. 아가씨 생일 챙기고 싶으면 너나 챙겨. 넌 아무것도 안 해줘놓고 나한테 왜 바라는 건데? 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내 축하드리면 될 거 아니야. 아님, 용돈이라도 보내드릴까? 근데 그러려면 너한테 빌려야겠다. 돈 좀 빌려줘. 한 20만 원 정도? 뭐? 월급 받은 게 언젠데 돈을 빌려달래? 설마 그 사이에 다 쓴 거야? 서로 간섭하지 않기로 했잖아. 근데 왜 그러는 건데? 빌려달라고 하니까 그렇지. 내가 당신 월급 얼마 받는지를 뻔히 알고 있는데 말이야. 그래.
지우한테 한 달에 100만 원씩 용돈 주고 있어. 됐냐? 간섭하지 않기로 해놓고 이렇게 물어보는 건 반칙 아니냐? 당신이 어떻게 쓰든 말든 상관없어. 근데 빌려달라 이런 말은 하지 마. 알아서 생활하란 거야. 어차피 생활에 필요한 건 우리가 따로 모은 생활비에서 나가는데 왜 그게 부족해지는 건데? 결국 당신 씀씀이가 문제란 말 아니야? 걱정돼서 하는 말이니까 새겨들어. 아, 진짜 잔소리를 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좀 냅둬봐. 다음날 아침. 그래서 어제 즐거웠니? 친구들 불러다가 집에서 술 마시니까 그렇게 좋았어? 아침부터 왜 그러는데? 꼭 그렇게 비꼬야겠어? 나도 자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엄마 칠순잔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래놓고 나한테 대리효도를 바라는 건 문제 있지 않아? 그리고 어제 한 말은 못 들은 걸로 할 테니까 알아서 해. 어제 한 말? 내가 뭐라고 했는데? 궁금하면 기억을 더듬어 보든가. 내가 일일이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어? 그리고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먹은 당신 문제도 있잖아. 그니까 알아서 생각해봐. 말을 왜 그렇게 믿게 하는 건데. 아, 그래, 내가 어제 잘못했어. 이렇게 인정하면 되는 거야? 아, 진짜 사람을 왜 이렇게 괴롭히는 건지 모르겠다. 아, 짜증나. 내가 말을 말아야지. 한 달 후. 너 지금 뭐 하자는 짓이야? 내가 살다 어이가 없어서 그래. 왜? 지금 일하는 거 안 보여? 이거 다른 사람들한테 민폐라고. 그래서 점심시간에 온 거잖아. 너 요즘 나한테 뭐 하는 거라도 있어? 그게 아니면 행동이 왜 그러는 건데? 어제 누구 생일인지 알아? 지우의 20번째 생일이었어. 근데 넌 축하 한마디 없는 게 정상적인 거야? 뭐? 아가씨 생일 축하를 하질 않아서 이러는 거야? 야, 너 지금 쪽팔린 걸 알아야지. 집안일은 집에 가서 얘기해. 왜 회사에 가지고 와서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건데? 애가 울면서 전화 와서 그런다. 혹시나 해서 기다렸는데 새언니는 축하 한 번이 없더라 하면서 엉엉 울었어. 아무리 그래도 결혼하고 처음 맞이하는 생일인데 그러는 건 문제 있지 않아? 너 당장 지우한테 전화해서 사과하고 선물 보내. 알겠어? 왜 그래야 되는데? 아가씨 생일은 당신이 챙겼을 거 아니야. 굳이 2번 줘야 될 의무가 있어? 부부가 따로 줘야 되는 이유는 뭔데? 야, 너랑 나랑 같아? 애도 받을 때 느낌이 다를 거라고. 어이가 없다. 넌 네가 하지도 않은 걸 나한테 왜 바라는 건데? 넌 우리 엄마한테 뭐 해줬어? 아무것도 안 해줬잖아. 그래놓고 지금 나한테 아가씨 생일 안 챙겼다고 뭐라 하는 거야? 이건 아니지. 나도 너한테 못한 말 많아. 근데 단 한 번이라도 쏟아낸 적 있었어? 그리고 공과 사는 똑바로 구분하는 게 어때? 너 지금 그렇게 하는 거 엄청 추해 보여. 뭐, 추하다고? 애초에 네가 잘 챙겼음 우리가 이런 걸로 말다툼할 일이 생겼을 것 같아? 결국 네가 해야 할 일 안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건데 왜 내가 그런 말을 들어야 돼? 됐다. 너 같은 애랑 입 아프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 됐어. 나중에 집 가서 얘기하자. 지금 너한테 말해봤자 스트레스만 쌓일 것 같아. 그래, 차라리 집에서 보자. 그게 낫겠네. 그날 저녁. 그래서 할 말 마저 할래? 너 때문에 밥 먹고 들어온 팀원들 내 눈치 보느라 고생했어. 진짜 민폐도 적당히 끼치는 게 어때? 야, 넌 내가 뭐가 싫은데? 결혼 전엔 잘 챙길게요 이래놓고 정작 도장 찍으니까 마음이 변했냐? 사람이 한결같지가 않네. 뭐 한결같지가 않아? 내가 왜 이러는지 정말 몰라서 그래? 아, 나한테 강요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 그렇게 챙기고 싶으면 당신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잖아. 내가 장남이잖아. 그래서 우리 가족 위해서 뭐 하나 해달라는 게 그렇게 싫으냐? 그럼 장남이랑 왜 결혼하기로 한 건데? 그냥 당신이 좋았었으니까. 근데 자꾸 나한테 요구만 하니까 화가 나더라. 적어도 당신은 나한테 똑같이 하고 말해. 왜 나만 모든 걸 챙겨야 되는 건데? 그리고 당신이 우리 엄마 생일만 잘 챙겼어도 아가씨 생일은 내가 잘 챙겼을 거야. 아, 그만 좀 해. 대체 언제까지 들먹일 생각인데? 아, 그래, 미안하다고 했잖아. 사람이 왜 이렇게 뒤끝이 있는 건데? 뒤끝 있어서 미안하네.
근데 나도 가족이 소중한 만큼 잊혀지진 않을 것 같아서 말이야. 그래, 이번 일은 서로 잘못한 걸로 끝내. 그리고 다음부턴 잘 챙기기로 하고. 그래, 알았어. 결혼하고 몇 달 만에 파트 내고 싶진 않으니까 그렇게 하자. 1년 후. 아가, 너 대체 뭐 하는 애니? 명절이니까 미리 휴가 쓰고 오라고 했어, 안 했어? 지금 준비해서 언제 상을 다 차릴 생각이니? 죄송해요. 일하고 오느라 늦었어요. 명절 전후로가 가장 바빠서 연차 쓰는 것도 눈치 보이는걸요. 지금부터 빠르게 할게요. 아유, 내가 며느리를 맞이하면 뭐해? 결국 이 일이란 일은 내가 하는 건데 말이야. 죄송해요. 회사 다니다 보니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건 남편도 알고 있는 거라 물어보면 제 말 진짜란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내가 속였다고 뭐라 하는 줄 알아? 며느리의 기본 도리를 모르니까 하는 거지. 자고로 집안 남자들이 집에 돌아오면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며느리야.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만큼 내조를 잘하는 게 중요하고. 근데 넌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니?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고기 반찬도 잘 안 해준다면서? 고기는 회사에서 많이 먹고 있으니까요. 너무 먹으면 몸에 지방 껴서 혈관 건강에 안 좋아요. 저도 남편 건강 걱정해서 식단 짠 건데 그게 마음에 안 드셨다면 죄송해요. 그럼 나 내 건강을 망가뜨리는 식단을 제공한다 이 말이니? 너 어떻게 하나부터 열까지 말을 얄밉게 하는지 모르겠다. 아이 됐어. 당장 부엌에서 안 나가니? 아이고 내 팔자야. 요즘 며느리들은 그렇게 놀고 먹는다고 하더니 딱 우리 집안에 들어온 게 그 모양이네. 잠시 후. 아이 힘들다. 아들, 너 여기 와서 어깨 좀 주물러봐. 음식을 혼자 다 했더니 몸이 남아돌지가 않네. 그니까 쟤랑 같이 하자 그랬어. 이 많은 거 혼자 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어. 마음에 들어야 시키든 말든 하지. 그니까 일찌감치 오라고 했는데 그거 하나 못하잖아. 이런 애한테 음식 시켰다가 우리 오늘 저녁 굶어야 됐을 수도 있어. 병력 많은 나니까 이 정도로 속도 낸 거 아니겠어? 그니까 당신은 미리 좀 도와주자 그랬어. 엄마가 하라고 해도 했어야지. 내가 엄마한테 미안해서 어떡해. 엄마, 내가 용돈 따로 챙겨줄게. 이걸로 영양제도 맞고 허한 몸보신도 해. 아 진짜 당신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엄마한테 미안해서 어떡할 건데. 됐어 아들. 요즘 애들이 다 그렇지. 친구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글쎄 음식을 안 하고 맞춘다고 하더라. 조상님 위해서 차리는 건데 남이 손 빌리는 게 맞니? 엄마가 그렇게 말한다면 어쩔 수 없지. 당신 진짜 엄마한테 고마워해야 돼. 알고 있지? 이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다고 그래? 아들, 우리 저녁 먹자. 일부러 잡채 많이 해놨어. 역시 우리 엄마가 최고야. 결혼하고 나니까 살이 빠진 거 있지? 이러다가 뼈만 남을까봐 걱정된다니까. 엄마 집에 오면 배도 든든하고 기분이 너무 좋아. 그럼 다행이야. 나중에 갈 때 반찬 많이 싸줄 테니까 가져가서 먹어. 그날 저녁. 이번엔 장모님한테 안 가도 되지? 솔직히 엄마가 외로웠는데 떠나기도 좀 그래. 뭐? 그런 게 어딨어. 원래 오늘 저녁에 건너가기로 했잖아. 북적거리다가 사람 빠지면 얼마나 외로운 줄 알아. 걔, 네가 그걸 알겠어? 그래서 지금 나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데? 어머님이 외로우실 거니까 우린 여기 있자 그거야? 그럼 엄마는? 어머님은 나가시려도 있지만 우리 엄만 나 없으면 정말 혼자 계셔. 그런데도 여기 있겠다는 거야? 난 여기 있을 거야. 전 가고 싶으면 혼자 알아서 가봐. 너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왜 자꾸 분란을 일으키려고 그러는 건데? 분란이라니. 난 우리 가족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일 뿐이야. 너도 내 아내고 우리 집안 사람이 된 거면 따라야 되는 게 맞지 않아? 솔직히 어디서 친정을 언급해. 원래 여자는 결혼하면 친정 멀리 해야 된다고 하잖아. 너 알고 보니까 가부장적인 사람이었구나. 근데 연애할 땐 개방적인 것처럼 굴었어? 이 정도면 거의 사기 결혼 수준인 거 몰라서 그래? 말 함부로 하지 마. 그리고 말이야. 며칠 안 있으면 우리 엄마 칠순인 거 알지? 여행이나 가려고 하니까 연차 맞춰. 어? 너 우리 엄마 칠순 땐 그냥 생일이라고 했잖아. 근데 어머님은 여행을 간다고? 나마 이런 중천금이란 말을 모르나 보네. 동전처럼 앞뒷면이 이렇게 다를 수 있냐? 그럼 너도 보내주려는 거. 그리고 그날은 엄마 일 안 시킬 거라 네가 음식 다 해야 되는 거 잊지 말고.
솔직히 나이도 그렇게 드셨는데 우리 보살핌이 필요하지 않겠어? 아, 맞다. 이참에 우리 엄마 모시고 사는 거 어때? 내 동생 여기서 혼자 살라고 하면 되잖아. 안 그래도 자취하고 싶다고 노래를 그렇게 부르는데 딱 좋겠다. 그래. 네 맘대로 해봐. 내가 듣다 보니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온다. 난 그리고 그 여행 절대 못 가니까 그렇게 알아. 아, 어머니 모시고 올 거면 여행 갔다가 모셔와. 그때 집이나 정리해 놓을 테니까. 이번엔 왜 그렇게 순순히 알겠던 거지? 이상하게 말이야. 좋게 말해줘도 그렇게 들려? 그냥 듣고 싶은 대로 들어. 너 알아서 해. 3일 뒤. 그래서 못 왔던 거니? 어이가 없네. 딸, 그런 사람이랑 살아봤자 네 인생만 고달파져. 그리고 시어머니 모시고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걱정이 많이 되네. 그래서 이혼할 생각이야. 일단 여행 보내놓고 집 팔 생각. 이미 내놓기도 했어. 저번에 공동명의 할까 했다가 그때 프로젝트 걸려서 제가 까먹었거든. 어차피 4명이인 집이라 처분하는 건데 무슨 문제라도? 괜찮겠어? 난 네 마음이 아플까봐 걱정이야. 너희 아빠가 만약 이런 모습 봤으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았을걸? 사위 다리 분질러 버렸을 수도 있어. 그건 보고 싶다. 가끔 진짜 그러고 싶어. 말하라고 있는 입은 맞는데 너무 막말을 하니까 품위도 없어 보여. 그리고 아무리 각자 돈을 관리하자고 했어도 그런 식으로 대책 없이 쓰는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 미래를 대비하지 않는 거잖아.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해. 엄마는 언제든지 네 편이니까. 엄마 고마워. 덕분에 힘이 나는 것 같아. 며칠 뒤. 그럼 엄마 모시고 강원도 여행 갔다 올게. 나도 안 가본 곳이라 걱정되긴 하는데 뭐 잘 다녀올 수 있겠지. 어차피 국내인데 무슨 상관이야. 그럼 갔다 와서 얘기해. 아가씨도 같이 가는 거 맞지? 가족여행이니까. 그럼 저기 서재방 잘 정리해놔. 갔다 오면 엄마도 바로 들어가서 지낼 거니까. 상황 보고 가끔씩 하고. 알았으니까 얼른 가줄래?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생각이라서 말이야. 알았어. 진짜 까칠하게 보네. 그럼 일주일 후에 보자. 잠시 후. 안녕하세요. 오늘 이사 신청하셨죠? 근데 각자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하셔서 차나 인건비가 더 들어갔는데 괜찮으세요? 물론이죠. 제가 대략 표시는 해놔서 그대로 옮겨주시면 되고요. 혹시 모르시겠으면 물어봐 주세요. 굳이 2번 다시 보고 싶은 사람은 아니라서 짐이 섞이진 않았으면 해요. 알겠습니다. 그럼 가전제품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건 저쪽 집으로 보내주세요. 같이 썼던 거 가져가는 것도 기분이 나빠서. 그럼 오늘 하루 잘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들 포장하자고. 화장대는 어떻게 할까요? 그건 저기 XS동 쪽으로 넣어주세요. 땡땡동으로 가는 건 상대적으로 짐이 적을 거예요. 그럼 차는 그렇게 구분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청소 서비스까지 이용하시는 거 맞죠? 네, 맞아요. 내일 다른 분들 들어오시기로 했으니까 잘 부탁드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날. 갑자기 이렇게 나가신다고 하니 아쉽네요. 그래도 좋은 매물이었는데 이런 가격을 내놓으셔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괜찮아요. 원래는 새라도 놓을까 싶었는데 사신단 분이 있어서 본전보다 좀 더 받았는걸요. 모두 사장님 덕분이 아닐까 싶어요. 만약 다음에 또 관련된 업무 봐야 된다면 그땐 사장님한테 또 찾아가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근데 남편분은 어디 가셨나요? 저번에 입주할 땐 같이 오셨는데 저 멀리 어디선가 여행하고 있을 거예요. 결혼이란 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거 있죠? 내로남불인 사람이랑은 절대 같이 못 살 것 같아요. 그럼 나중에 찾아와서 따진다면 전에 말씀대로 부탁드려요. 성격상 사장님한테 갈 건데 이거 같이 전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그렇군요. 어떻게 된 건지 예상 가네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소중한 고객님인데 제가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여행 참 힘들었지. 근데 받아보니까 기분이 좋아지지 않았어? 근데 왜 안 들어가고 있는 거니? 기분이 틀렸다고 나오는데? 이걸 왜 멋대로 바꾸고 날려? 아이씨,
자꾸 누가 도어락 치는 겁니까? 에? 여기 808동 1102호 아닌가요? 맞는데? 당신 누군데 멋대로 남의 집에 들어가 있는 건데? 무슨 헛소리라는 거야. 여기 급하게 판다고 해서 내가 사서 이사 왔는데. 상황 보니까 예전에 살던 사람 같은데. 이 집 소유권 나한테 있으니까 조용히 하고 사라져.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집을 팔아요? 우리 신혼집인데 누가 멋대로 판단 겁니까? 아들, 이게 무슨 일이야? 여기 니네 집이잖아. 그렇게 궁금하면 부동산을 찾아가 보시던가. 여기서 잘 살고 있는 사람한테 민폐 끼치지 말고. 어쩐지 싸게 올라왔다 싶었는데 이런 사람이 꼬이네. 엄마,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여기 집이 팔렸대. 넌 들은 바가 없는데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일단 부동산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 얼른 가보자. 이게 다 무슨 일이래? 잠시 후. 말 그대로입니다. 애초에 아내분이 명의자기도 했고요. 전 절차에 따라 집 팔아드린 거밖에 없습니다. 혹시나 의심스럽다면 법적인 거 물어도 되니 참고해주세요. 살고 있는 사람이 나간 사이에 이런 식으로 멋대로 팔아도 된다고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거 혹시나 오시게 되면 전해달라고 하시더군요. 열어보진 않았지만 중요한 서류라고 해서 갖고 있었습니다.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엄마 이거 뭔지 알아? 이혼소송장이야. 지금 나보고 헤어지자고 하는 거라고. 어쩐지 걔 여행 갔다 오라고 하더니 이럴 생각이었구나. 엄마 이거 두고 봐서는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당신한테도 법적인 책임 물게 할 거니까 그렇게 아쉬워. 하실 수 있는 게 없을 거라니까요. 전 명의자 요청대로 매물에 올렸을 뿐이니까요. 아무쪼록 잘 해결됐음 합니다. 회상 끝. 현재. 이제 알겠어? 네가 나한테 무슨 짓을 해왔는지? 내가 결혼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처음엔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사이니까 맞춰가야 된다고 생각했어. 근데 나 혼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더라. 그때 들었던 생각이 뭔지 알아? 내가 왜 이런 말을 듣고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거지? 내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말이야. 그래서 지금 이혼하자고? 그럼 나한테 얘기를 해줬으면 되는 거잖아. 아무 말 없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 아니지 않아? 너 웃긴다? 내가 말을 안 했어? 난 할 만큼 다 했어. 너한테 불만이었던 것도 다 얘기했다고. 근데 넌 내로남불을 그렇게 했잖아. 근데 내가 어떻게 널 믿고 평생을 함께하겠어? 난 절대 그럴 생각 없으니까 이혼 도장 찍어서 바로 보내. 내가 하기 싫다면? 내가 왜 너랑 이혼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너 믿고 있었단 말이야. 동생도 혼자 살고 있어서 들어갈 수도 없다고. 엄마랑 내가 길바닥에 나앉는 걸 기대한 거야? 그런 기대는 애초에 하지도 않았어. 그냥 난 내가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인 거고. 그리고 우리한테 있던 유일한 재산 있지? 그것도 네 명이잖아. 우리 집에서 결혼한다고 장만해준 건데 왜 네가 자랑하고 다니는 거야? 네 노력에 들어가긴 했어? 아니 부부는 원래 공동 운명체잖아. 네 거 내 거가 어딨어. 함께 나누면서 사는 거지. 너 말 한 번 잘했다. 네 거 내 거가 어딨냐고? 그럼 부모님도 똑같이 대우를 해드려야 되지 않아? 넌 항상 하지도 않은 걸 나한테 하라고 강요했잖아. 내가 그런 걸 왜 듣고 살아야 되는 건데? 너도 네 가족이 소중하면 그냥 끼고 살아. 괜히 다른 사람 힘들게 만들지 말고. 너한텐 딱 그게 어울릴 것 같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이제 앞으로 그런 행동하지 않을게.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넘어가주면 안 될까? 앞으로 장모님도 우리 엄마처럼 잘 모시도록 할게. 나 자기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단 말이야. 이미 늦었어. 그리고 너랑 나랑 이혼하게 돼서 이제 회사는 어떻게 되려나? 물론 말은 안 하고 다닐 거긴 한데 소문이란 게 생각보다 금방 퍼지더라. 네가 한 짓들이 있는데 이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잘못했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앞으로는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 자기가 하라는 거 다 할게. 엄마 모시고 살자는 것도 취소하면 되는 거지? 어머님이 알면 기겁하시겠다. 하나밖에 없는 장남을 믿고 살았는데 이혼하자 한마디에 바로 돌변하네. 그럼 어머니한테 도장 찍어와. 절대 같이 살지도 간섭하지도 않겠다는 걸로다가. 그리고 그거 어기는 순간 바로 이혼이야. 알겠지? 바로 갔다 올게.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잠시 후. 아우, 추워. 너 대체 뭘 하다가 이제 오는 거니? 그래서 며느라가랑 얘기가 되긴 한 거야? 엄마는 그냥 지우랑 같이 살아. 난 엄마랑은 절대 같이 못 살 것 같아. 이게 무슨 말이니? 나랑 같이 못 산다니? 그걸 지우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 이제 혼자 산다고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는데 거짓말쟁이로 만들란 말이야? 지금 이혼당하기 직전이야. 엄마 안 모시고 간섭도 하지 않는 조건에서 기회를 얻었다고. 지금 장남이 이혼남이라는 꼬리표를 달길 바라는 건 아니겠지? 정말 아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혼이 하기 싫어서 지금 이 애미한테 이러는 거라고? 너는 그 여자애한테 왜 그렇게 목을 매는 거야? 그리고 매달 100만 원씩은 적금 넣었을 거 아니니? 그걸로 집 하나 장만하면 당장 걱정 없는 건데 왜 그러는 거야? 지금 집이 문제야? 하긴 그럴 수 있겠네. 근데 왜 내 회사에서의 명예는? 이거 우리 이혼하면 분명히 소문난다고. 안 그래도 사내 부부라고 알려져 있는데 1년 만에 이혼했던 게 알려지면 과연 좋을 것 같아? 그게 무슨 상관이니? 그리고 네 능력이 좋은데 그깟 내보다 못하겠어? 뭐 모르는 소리 하지 마. 걘 부장이라고. 나보다 직급이 한 단계나 높은 능력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지금 엄마 상황 파악 안 되는 거지? 그럼 정말 날 버리겠다는 거야? 네가 어떻게 그래? 내가 장남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근데 넌 날 이렇게 쉽게 버리겠다고? 지우한테 얘기해 놓을 테니까 당장 집에 들어가. 난 장모님네 가서 빌어야겠으니까. 이혼당하면 위자료까지 내가 내야 된다고. 빈털터리 신세로 쫓겨나야 엄마 마음이 편하겠어? 알았어. 들어가면 되잖아. 지우한테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늦은 밤. 이 시간에 오다니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모두 자는 시간에 굳이 와서 사람을 이렇게 피곤하게 만들어야 되겠어? 내가 잘못한 거 아니까 왔어. 엄마가 처음엔 오겠다고 한 거 내가 오지 말라고 뜯어 말려서 혼자 온 거야.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좀 얼굴 보고 사과하지 않으면 안 믿어줄 것 같아서 온 거야. 내가 이렇게 빌 테니까 한 번만 다시 시작하자. 됐어.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하잖아. 바람 피는 놈 고쳐서 잘 됐단 사람 봤어? 그건 사람 인성 문제인 거잖아. 너도 네 엄마도 결국 인성이 그렇게밖에 성립 안 된 건데 내가 뭘 믿고 너랑 결혼 생활을 유지하겠어? 그니까 합의 이혼서에 도장을 찍든가 아니면 소송을 가든가. 그건 네가 선택해. 그 정도 기회는 줄 테니까. 네가 한 번쯤은 선택한 거에 대한 대가는 치러봐야 되지 않겠어? 꼭 이렇게 해야겠어? 기회란 거 줄 수도 있는 거잖아. 그건 정말 사죄하고 개가천선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주는 거야. 넌 내가 봤을 때 가능성이라고는 1도 없어서 안 주는 거고. 넌 그냥 지금 집도 직장도 일을 위기에 처하니까 무서워서 사과하는 거잖아. 내가 그걸 뻔히 아는데 왜? 그러니까 이렇게 사과하잖아. 야, 내가 사랑을 안 하면 왜 결혼했겠어? 그만 내 인생에서 사라져. 너랑은 죽어도 못 사니까. 그럼 배웅은 안 할게. 그렇게 그놈이랑은 이혼했어요. 직계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것도 있고 결혼을 유지하지 못할 만큼 힘들었다는 게 인정돼서 저희 승소로 돌아왔네요. 위자료도 받아낼 수 있었는데 적금 금액이랑 유사해서 제가 쏙 챙기기로 결정했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리자면 저를 그렇게 괴롭히던 어머님께도 일부 소송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조금이나마 위자료가 나오는 거 있죠? 요즘 세상에 누가 시집살이 시키는 건지. 그래도 빨리 탈출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혹시 저처럼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얼른 도망치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 덕분에 엄마랑 단란한 시간을 더 보내고 있거든요.